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증여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내용들을 많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증여세 3억 원까지 안 내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5억을 주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알 수 없는 거고요. 전문가 집단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크나큰 자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으로 만약에 5억을 그냥 주었다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올까요? 자, 5억을 증여했습니다. 5억. 그러면 성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받죠. 그러면 증여세 과표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그러면 과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1억 원 이하는 10%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니까 당연히 20%를 적용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 공제하죠. 1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여일이 있는 다음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 공제 3% 공제받습니다.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받으니까 240만 원 공제받겠어요. 그렇죠? 3%니까. 그러면 7,76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창업 자금을 줄 때는 이 증여세 이렇게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창업 자금을 준다면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30억 원을 준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10%밖에 안 나옵니다. 50억을 줘도 1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5억 원을 줬다면 이거는 증여세가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5억까지는 세금이 0%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5억까지 그런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상속세 증여세법 법이 있지요.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지요.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시행규칙도 있지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사무관리 규정도 있지요.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세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고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일반 세율이 얼마입니까? 일반 세율입니다. 10%, 20, 30, 40, 50이죠.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과표가 30억 원이 넘으면 50%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특례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30억이 넘어가더라도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5억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0%의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이 조세특례제한법 그 많은 법들 중에 특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입니다. 30조의 5예요. 30조의 5가 되겠습니다. 30조.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는데 제30조의 5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게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막대한 세금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이제 직장 안 다니고 그만하고 사업하겠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모가 좀 자금을 대주지 않습니까? 이때 증여세를 내지 말고 증여세를 내긴 내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자녀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어라 하는 그러한 업종이 있는데 업종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인 자입니다. 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자가 되겠고요. 부모는 부가 됐든 뭐가 되었든 만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인 자. 그러나 이런 경우 됩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조부모한테 받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조부모한테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금을 줄 때는 말이죠. 창업자금을 줄 때는 증여자산가액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창업자금으로 5억을 주었다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0%입니다. 그럼 세금이 없다는 거죠. 증여세가 없어요. 네. 부모가 자녀한테 창업자금을 주었다. 그러면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여러분 그냥 일반 증여했다면 5억일 때 세금이 얼마나 왔습니까? 8천만 원 나왔잖아요. 8천만 원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8천만 원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즉 창업자금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증여산가액이 30억 원일 때 30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합니다. 10%. 그래 봐야 3억이죠, 3억. 그런데 만약에 일반 증여를 했다면 일반 증여 30억 원 했다면 몇 프로입니까? 세율이 50%예요. 50%면 15억 아닙니까? 여기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4억 6천만 원이죠. 누진공제가 4억 6천이기 때문에 10억 4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일반 증여 30억 원 했다? 증여세가 10억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창업자금으로 준다면 3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세금을 7억 4천만 원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금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만약에 창업자금 3억도 세금이 없는 거지요? 1억을 줘도 2억을 줘도 3억을 줘도 4억을 줘도 창업자금은 증여세가 없고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창업자금을 50억을 주는 겁니다. 50억. 네. 50억을 줄 때도 세율 10% 적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50억을 줬을 때는 그 창업자가 신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 신규 고용. 신규로 고용을 10명까지 하게 되면은 50억까지도 창업자금을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5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10%면 5억인가요? 네, 50억을 줘도 50억을 줘도 세금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창업자금을 5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두 번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뭐 10억, 5억 주지 않고 나누어서 뭐 두 번 이상 이렇게 주었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됩니다. 예.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몇 년 이내요?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리서치도 하고 시장조사하고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지출해야 됩니다. 4년 안에. 4년 동안에 걸쳐서 창업자금을 다과한다, 지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창업자금은 다 창업 목적에 지출해야 된다.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간이 어떻게 되죠? 증여 계약일이 있는 다음 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창업자금을 주었을 때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아는 사람이 세무서에 과세관청에 가서 사업장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법이 있어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이 있어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지 누가 절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을 아시려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을 한다거나 창업 중소기업이죠. 창업 중소기업을 한다거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입니다. 네.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범위를 소개하겠는데요. 이것이 지난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업 다 해당합니다. 네, 광업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제조업인들이 한 30만 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조업들. 사실은 제조업을 발전, 육성시켜야 국가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그 3D 업종이라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이 발달해야만이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업종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업 다 해당합니다. 건설업 다 해당합니다. 아파트 짓고 뭐 상가 건물 짓는 거죠. 그리고 통신 판매업도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물류산업입니다. 물류산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많이 있는 거죠. 음식점업입니다. 네. 음식점업도 해당이 되고요. 여덟 번째
정보통신업입니다. 정보통신업이 관계되는데, 그러나 정보통신업이라 하더라도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도 됩니다. 금융 및 보험업. 뭐 이렇게 보험 대리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전문 기술 서비스업인데요. 여러분, 전문 직업 업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안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도 안 됩니다.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도 안 되고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도 안 되고,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수의사 있죠. 수의업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이죠. 행정업무 처리하는 그런 수수료 받고 하는 업무하는 행정사도 안 되고요. 역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 업종들 이런 것들 창업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사업시설관리입니다. 사업시설관리 이런 것들은 창업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번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13번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서비스업 됩니다. 14번째 협회 및 단체 있죠. 뭐 협회 및 단체. 협회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 소비용품 그 수리업. 그리고 특히 제일로 많은 게 있습니다. 미용업. 미용, 이용업. 이용 및 미용업이 되겠죠. 이발소 같은 거, 미장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도 됩니다. 학원. 학원이 되는데 모든 학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바로 직업기술 분야입니다. 직업기술 분야만 되는 거예요. 입시학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중고등학교 학원 이런 것들 과외학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6번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입니다. 관광숙박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7번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입니다. 이런 18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요, 이 법은 어디 나오냐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18가지를 열거한 것은 어디 나오느냐, 30조 5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6조 3항입니다. 제 6조 3항이 나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 6조 3항에서 이러한 창업자금을 해줬을 때 모든 업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열된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을 부모님이 줬을 때는 이거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 이내요?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고요. 창업자금은 4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창업자금을 줄 때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